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신장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더욱 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회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들지 않나 싶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을 이제 받아야 하는 고통이 참으로 심하실 텐데, 그나마 조금의 위안이 되어 주었던 그 야외 활동, 탁 트인 공간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산림욕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상황인지라서 그렇지 못해 가지고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들께 이 강의를 통해서 손돈만큼이라도 회원 여러분께 위안이 되어 주면은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비대면 강의를 이제 하는 저는 시를 쓰는 원무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신장장애인협회 안규봉 회장님 아시죠? 이 안규봉 회장님하고 시창작 활동을 함께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일타하게 내세울 이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 강의를 하는 사람의 간단한 양력 정도는 밝혀드려야 예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나마 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1994년도에 시집 너에게로 가는 여행이라는 시집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좀 등단이라는 것도 주변에서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작품 활동하는데 좀 더 도움이 안 되겠는가 해서 좀 더 늦게 2003년 격월관 시사사, 정식 명칭으로는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현대시에서 나오는데 그 잡지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단체 활동은 부산 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구 경북 작가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총연합회 우리 조찬용 회장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사단법인 부산시인협회에 이사로 있습니다. 그 전에 남산동에 가면은 요산문화관이라고 있습니다. 요산문화관 사무국장을 한 2008년부터 한 6년간 봉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자리는 장애인 청년협회 회원님들이 매주 주말이면 한 번씩 단체 관람을 하러 와서 소설가 요산 김정한 선생님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둘러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2013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파견 작가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요 근래에는 한 4년 전부터인가 주변인간문학 편집 주간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NGO 단체인 사단법인 인본사회연구소에서 내는 개간 잡지가 있습니다. 인본세상이라고요. 인본세상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집으로는 뭐 좀 많이 내지는 못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그 강철나비, 그리고 이제 그 2010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됐는데도 2013년도군요. 2013년도에 그 아주 사소한이라는 시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006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홍어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인문학 여행을 떠났는데 한 3분 정도를 소개를 할까 해요. 거기에는 제가 이제 이 꼭지 제목을 우리 곁의 장애인 예술가들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름대로. 먼저 첫 시간에는 화가로 장애인 화가로 아주 청각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화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화가 운보 김기창 선생님을 한번 우리 곁에 불러와 가지고 한번 같이 돌아가셨는데요. 불러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작품 세계 그리고 인생살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시를 쓰는 김민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김민 시인은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시단에 신선한 충격을 줘가지고 소대문학상을 2019년도에 이제 수상을 했습니다. 이 시인의 작품 세계도 한번 보고 이 시인이 살아온 생애를 같이 한번 느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구상시인입니다. 구상시인. 이제 제목을 우리 곁에 장애인 예술가들이라고 했는데 왜 구상시인이 여기 등장하느냐 조금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분은 장애인 문학 발전에 엄청나게 크게 기여한 시인입니다. 외관에 가면 구상문학관이라고 해서 있는데 구상시인을 기념하는 문학관은 아직도 젊은 또 후배 문학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장애인 예술가들 소개하는 첫 번째 시간에는 화가 김기창, 두 번째 시간에는 시인 김민, 그리고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에는 시인 구상, 이렇게 세 사람의 예술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인문학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가 운보 김기창 선생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은 1913년에 태어나서 20년 전인 2001년에 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니까 자주 이렇게 접했던 그런 얼굴이죠. 청각장애를 앓았기 때문에 언어도 구사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과연 이분이 예술가로서 장애를 이기고 예술가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성장 과정은 또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입니다. 1913년도 서울 운리동이라는 곳에서
당시 그 총독부 토지국 관리 직원이었던 아버지 김성환하고 어머니 한윤명 씨 사이에서 8남매 중 이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보통학교 입학 전까지 유년기를 잠시 이제 충청남도 공주에서 보내기도 했고요. 8살 때 우리 나이로 8살 때 초등학교 2학년 됩니다. 장티푸스로 인해 가지고 고열이 생겨가지고 청각을 이제 상실해서 은회장애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와중이었지만 아들이 그 그림 그리는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어머니가 이당 김은호 화백한테 동양화로 배우라고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1931년 조선미술대전에 출품해가지고 1940년까지 6회 입선, 특선 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24살 때는 이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최고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27살 때 아주 젊은 나이에 조선미술전람회의 추천 작가가 되었는데요.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강복 전까지 주로 일제의 내선일체 사상을 정당화하는 친일 활동을 했다고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친일 활동 때문에 상당히 사후에 여러 자기 작품 세계 이외에 친일 활동을 한 작가로 민족대백과사전, 친일 민족대백과사전에 등재가 돼가지고 노후가 많이 이외에 오르내리고 그래 했더랬습니다. 그는 1943년에 박내현 씨와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평생을 이제 같이 함께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1957 미국 뉴욕 월드하우스 화랑 주최 한국 현대작가전에 초대작가로 초대돼가지고 작품을 출품했고요. 1960년 국전 초대작가가 되어가지고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했고요. 타이베이, 홍콩 등지에서 한국미술연에 출품을 했고요. 도쿄, 마닐라에서도 출품을 했습니다. 후에 이제 1962년도부터는 교직에 있었고요. 이제 수상으로서는 이제 1963년에 5월 문예상 미술본상을 수상을 했고요. 제7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도 한국 대표로 출품을 했습니다. 1964년도에는 미 국무성의 초청으로 전시를 했고요. 69년도에 또 다시 이제 미국 뉴욕에서 개인전을 치렀습니다. 잠시 이제 홍익대학교하고 세종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김기창 화백이 1979년 한국 농화복지회를 창설을 해가지고요. 초대 회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1984년도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전인가요? 30년도 넘었네요. 36년 전에 서울 역삼동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 청음회관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복지센터를 짓는 이런 일도 했다는 게 참 자신의 한 생에 있어가지고 장애인을 얼마만큼 청각장애인 특히나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을 딛고 일어서서 예술가로 성장을 한 더군다나 한국 화단에 참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그의 작품 세계를 간단하게나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다시피 그의 화풍은 자유롭고 활달한 필력으로 힘차고 동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어떤 그 풍속화에서부터 행태의 대담한 왜곡을 거쳐가지고 극단적인 추상에 이르기까지 추상의 전 영역을 망라하는 폭넓은 작가적 역량을 구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의 예수 전성을 한국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예수를 한복을 입은 한국인으로 묘사하는 동양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예수를 한국적으로 묘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를 한국에 토착하기 위한 신학적인 그 의지도 보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역사적 예수는 로마 제국, 헤로드 왕실, 뭐 예루살렘 성전의 착취받는 그 가난한 공동체요,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무시와 소외를 받는 지역인 갈릴리에서 변변치 않은 지금의 목수로 살아간 민중이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김기창 화백의 그림에는 양반의 옷을 입고 있는 민중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반이라는 이 계급과 신분과 그리고 가난한 직업인 목수로 살아간 민중이 어떤 예술의 사이에 어떤 그런 관계를 그런 거를 형상해서 그렸는데 조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순이 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표작으로는 그 세종대왕 초상, 군마도, 청산도, 소화여인, 가을, 모리타작 등등이 있는데 뭐 이제 그 화질이 선명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이 작품을 몇 편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그 연도 구분 없이 소개를 하는데 창작했던 연도와 구분 없이 소개를 하는데 이 그림들의 출처는 그 아르코 예술기록원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김기창 화백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연세가 좀 많이 드셨을 때 그렸던 그림인데요. 점가선 시리즈라는 작품입니다. 붓터치가 매우 강렬하고 힘찹니다. 역동성이 있고 그 추상성이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뭐랄까 마음속에 뭐가 막 꿈틀거리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대단히 그 작품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활기찬, 웅장한 그리고 여백미가 아주 뛰어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부엉인데요. 부엉이. 오래전에 그린 그림이네요. 76년도니까 바닥에 수목이 채색을 했는데 김기창 화백의 어떤 부부상을 그린 거 아닌가 하는 상당히 그 다정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보여요. 그림에서. 이 그림을 보니까 이런 그림은 뭐 이렇게 늘 들여다봐도 마음은 편안한데 그 눈을 보니까 눈망울을 보니까 뭔가 조금
이런 듯한 뭔가를 찾으려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다음 그림은 이제 예, 초저녁이라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아마 독수리인가요? 그럴 것 같아요. 수리. 굉장히 묘사가 아주 정밀합니다. 보니까요. 정밀하고 막 날아오르는 부스럭 날아오르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새를 참 많이 그렸어요. 김기창 하려는 왜 새를 그렸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언어, 청각 이쪽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싶은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듣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그 내적 욕망이 이런 그림을 탄생시키지 않나. 그리고 새를 나르는 새들을 소재로 많이 삼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청산도라는 아주 자연을 배경으로 한 어, 그림도 그렸네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림들을 보면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조선에서도 그렇고 동양화 그림들을 보면 소 타고 가면서 아이가 피리 보고 가는 목동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이제 미창 선생도 예전에 살았을 때는 소 타고 가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목동이 하여튼 상상을 해서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소도 황소인데 보니까 황소죠. 황소가 사나운데 아마 황소하고 소년이 한 몸이 돼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가고 있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김없이 또 새가 등장합니다. 이 그림에 보더라고 있는데 구름이 자욱한 깊은 산 중에 새가 두 마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도 또 새가 등장하죠. 하여튼 운복 미창 선생의 그림에는 새가 많이 나타나요. 새. 그리고 가축들, 소.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선생의 마음속에는 저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동심.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리고 아이의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동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들 이런 것들 호기심 그리고 상상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아주 순수한 그런 마음들이 이게 보면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림들이 점점 이제 처음에 그렸던 그림들하고 약간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탈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거 보면 서서히 이제 추상화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듯한 그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보면 이게 탈춤인데 굉장히 해학적이고 동작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힘이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서 참 이렇게 나타난다는 게 참 힘든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은 이 바라춤이라는 스님들이 추는 춤인데 바라춤을 그렸는데 상당히 이것도 보면 이렇게 원이 있고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 밑에 또 여러 도형들이 또 보이는데 이런 이 당시에 1961년도 그런 건데 이 당시에도 이렇게 도형을 이용하는 바라춤에서 도형을 발견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렸어요. 상당히 추상화 쪽에 이제 많은 어떤
이 나름대로의 장르에서 이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그림들은 그 청자 이미지인데 청자를 또 아주 그 새로운 시선으로 그랬어요. 뭐 추상성이 아주 강한 그런 그림인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런 그림이 좋은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요 보면은 뭐 이제 이 그림 내정은 그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 그래요. 연꽃과 유자, 학과 매병, 뭐 연꽃과 고양이 이렇게 그렸는데 보니까 그 정감이 가죠. 근데 뭐 좀 그 단순하게 그렸지만 굉장히 정감이 가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또 이제 드디어 인제 또 새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나비도 나타나고 막 이러는데 문보 선생의 그 심적 내적 어 어떤 그 갈등 같은 거 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작품으로 보입니다. 인제 보리타작이라는 게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제 뭐 인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1956 년도에 그린 작품인데요. 정말 이 참 잘 그렸다는 명작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보리타작을 하는 이 선 있죠? 이런 선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 붓터치가 이 이렇게 보시면 곡선이 아니고 그 직선 형태의 선들이 많죠. 그런데도 이 직선 형태의 그 선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 냉정한 그 이미지가 잘 전달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참 굉장히 밝고 따뜻하죠. 굉장히 밝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 참 만나기 힘든데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품인데 한복을 입었어요. 이제 그 모녀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 작품은 1934 년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린 작품인데요. 보시면 그 추금기가 보입니다. 여기 추금기 저기 이제 추금기가 보이는데 그 추금기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그 웬만한 부장 아니면 이 들여놓을 수 없는 그런 어 물건이잖아요. 추금기가. 근데 여기에 앉아 있는 이제 모녀가 추금기를 이 추금기에서 나는 이제 음악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상당히 부잣집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문보 김기창 선생이 이런 부잣집의 풍경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뭐 이런 그림을 이 당시에 다들 뭐 생활이 힘들고 모든 그 조선의 민족들이 전부 다 어렵게 막 이렇게 해서 살 때인데 일제강점기에 핍박을 당하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런 가정을 또 한번 구경을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뭐 누구의 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 부조화적인 그런 집안을 이렇게 구경을 해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드디어 이제 또 유명한 흥락도라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이 작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디든지 다 직선이 다 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도형도 이제 들어가 있고 이런 작품들은 어 얼핏 보기에는 참 요즘 이제 추상화라든지 뭐 이런 구상화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좀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좀 알아보려면 참 이 공부를 많이 해야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을 보면 굉장히 흥에 겪고 한 그런 거를 이게 이 선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이 굉장히 역동적이죠. 역동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사실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좋은 작품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인제 보시면 또 뭐
장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또 새가 막 엄청나게 날아듭니다. 새가 날아들어서 안에는 새가 다 날아들어서 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중심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많이 외로웠던가 봐요. 이제 예술을 안 했으면 이 선생님이 과연 어떻게 한 생애를 살아냈을까? 이 그림을 안 그렸으면 어떻게 살아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많은 걸 생각해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군작이라 그래서 이게 아니야 호박꽃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호박꽃이라 해서 이거 참 재밌는 그림 고양이도 나오고요. 한데 또 호박꽃이 고양이 옆에 있네요. 아주 상상력이 대단한 그런 그 예술가인 것 같아요. 예술의 상상력이 없으면 물론 당연히 안 되겠죠. 창의에는 상상력이 필연적으로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그 고양이 그림도 아주 뭐 참 기가 막히게 그렸네요. 아이의 마음이 아니면 없으면 이 그리기 힘든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좋은 그림. 여기는 이제 그 금붕을 하는 그림인데요. 금붕인지 비단인지 모르겠지만 이 색을 그냥 막 하고 이렇게 흩어놓고 뿌려놓은 것 같은데 잉어의 이미지가 보이죠. 참 이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 상당히 기법 자체가 상당히 그 다양했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선으로도 그랬지만 색깔을 뿌려서도 그리고 여러 시도들을 해왔다. 이제 이거는 그 전통적인 이 그림은 이제 고양이와 나비라는 그림인데요. 굉장히 그 전통적인 한국 수묵화죠. 근데 참 고양이가 날아가는 나비를 바라보는데 나비도 그 아주 그 단순화시킨 그런 아주 담백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고양이 눈을 보니까 같이 놀고 싶어 가지고 상당히 같이 놀자고 막 그러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참 여기서 또 한 번 그저 외롭다. 굉장히 외롭게 했다. 이 김기창 하백은 참 그 외로움을 참 이 그림이 아니면 어떻게 이겨냈을까. 예술가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듭니다. 청산도 아까 그 잠깐 봤는데 이 그림은 또 여도 이제 뭐 소를 타고 낚싯대를 들이오는 그런 그림인데요. 상당히 평온하고 한 그런 그림입니다. 70년대에 그린 그림인데 산도 참 검은색 푸른색으로 그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눈부시인지 참 기가 막힙니다. 대단한 작품인데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 딱 그냥 어련히 이 소가 등장하고 목동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보니까 뭐 석탑도 보이고 이러네요. 요즘은 이런 풍경들이 없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 풍경을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 그림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19가 막 확산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디 이런 곳이 있다면 한번 가가지고 한 며칠 푹 쉬었다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 김기창 하백의 그 그림을 몇 점 이렇게 쭉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들을 소개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진 그 장애는 그림을 자기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그 장애 자체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편하다, 뭐 생활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거를 깨트리고 자기 작품을 자기 작품을 창작하는 데 도구로 사용했다. 뿐만이 도구가 아니다. 김기창 하백은 그런 장애, 남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생활에 어렵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장애를 그림을 그리는데 예술 활동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김기창 하백의 많은 작품들에서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선 장애를 더구나 그걸 넘어서서 작품 활동하는데 도구로 사용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장애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어가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두 발로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목발을 짚고 가든지 휠체어를 타고 간다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걷는 방법이 다르다 뿐이지, 걸어가는 방법이 다르다, 걷는 방법이 다르다 뿐이지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 그게 장애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런 불편함이 없고 그런 불편함들이 없고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회에서 활동하려고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도 장애인들이 쉽게 당연히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장애인을 위한 이동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해서 이동의 자유, 보행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책들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김기창 하백의 장애를 딛고 일어선 예술가의 삶 그리고 예술가의 작품을 들어봤습니다. 이후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젊은 시인인데요. 젊은 시인의 한 분을 내성마비 장애를 딛고 일어선 젊은 시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